안녕하세요. 아기고래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뉴스와 분석을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비트코인과 오늘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이 있는 XRP의 차트 분석을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보시면 추세선을 뚫고 20일 이동 평균선 밑으로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단기 이동 평균선인 21선을 뚫고 내려왔다는 것은 단기 하락 추세를 의미합니다. 저는 장기 투자하기 때문에 팔지 않았지만 만약 조정을 더 준다면 16,500불에서 추가 매수할 생각입니다. 밑으론 추세선이 하나 더 있기에 나쁜 매수 자리는 아닙니다. 다음은 XRP 4시간 차트입니다. XRP는 삼각 수렴을 하고 있으며 거의 막바지에 와 있고 거래량 또한 낮기 때문에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스냅샷이 끝나는 동시에 어디로 튈지 예상하기 힘듭니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XRP 또한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매도는 하지 않을 거지만 아래로 내려온다면 48센트와 43센트에서 매집할 생각입니다. 다음 뉴스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은행인 DBS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지원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DBS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이 만든 세계 첫 거래소가 될 거며 플랫폼은 기관들이랑 소수 리테일 투자자들에게 오픈될 거라고 합니다. 추가로 DBS 거래소는 유가 증권 토큰 공개인 STO를 할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암호화폐를 실제 자산인 부동산, 차량, 회사 주식을 토큰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것을 통해 스몰에서 미디움 사이즈 회사들부터 세계적인 회사까지 그들의 금융 자산을 디지털화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은행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연다는 건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국가부터 시작해 선진국까지 앞으로 은행에서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나 거래소 운영 같은 일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이 비트코인 수탁과 거래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내용입니다. BBVA는 방코 센텐다르를 뒤로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입니다. 이 은행은 1857년에 설립됐고 727억 유로를 자산으로 가지고 있고 7,567개의 지점과 8천만 명의 손님을 30개가 넘는 나라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은 우리가 블록체인을 이용해 가치와 정보를 주고받는데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현재 마켓과 인프라에 디지털 자산을 통합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BBVA 은행은 자문 서비스는 하지 않을 예정이며 디지털 자산 규제 때문에 스위스에서 먼저 암호화폐 서비스를 연다고 합니다. 또 현재는 비트코인의 거래와 계정만 제공하지만 다른 디지털 자산들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지금 경제는 이미 너무 낮은 기준금리 때문에 은행들이 과거에 비해 돈을 벌기 힘든 구조에 있습니다. 사람들도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대신 주식이나 다른 자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새로운 시장인 암호화폐 시장을 개척하고 서비스를 계속 내놓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암호화폐 분석 업체인 메사리의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메사리는 암호화폐 폴폴리오 구성을 위해 추천 종목을 밝혔는데요. 라이언 셀키스 메사리 CEO는 그레이스케일을 통해 이더리움, 지캐시, 라이트코인을 투자할 거라 했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추가로 추천된 코인들은 차세대 결제망 테라, 탈중앙화 스토리지 마켓플레이스인 시아코인, 이더리움 기반 D앱 관리 플랫폼인 아라곤, 암호화폐 보험 프로토콜 넥서스 뮤추얼, 인터블록체인 유동성 프로젝트인 렌, 이더리움, 토르체인, 염파이낸스, 로켓풀 등이 있고 대표적인 디파이 종목인 유니스왑과 폴카닷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계속 보시면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XRP와 XLM, 스텔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139페이지나 되는 리포트 페이지 39쪽에 셀키시는 XRP와 XLM은 유독성 폐기물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몇 가지 코인들도 쓸모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XRP와 XLM은 오래된 코인으로서 트레이더들이 이 코인들의 지속성과 낮은 가격 때문에 거래를 하며 초보자를 유혹해서 사게끔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런 트레이더들에게 조금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처신하라고 했습니다. 또 그는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하드포크인 비트코인 캐시와 BSV는 쓰레기 더미고 쓸모없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시총 높은 상위 코인들을 비공식 자리가 아닌 리포트에서 이런 자극적인 단어로 내려 깠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뉴스를 보시면 이 리포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기사들을 찾아봤는데 셀키스는 디파이 버블이 조만간 터질 거고
디파이는 이용자들의 돈을 탈취하기 위한 거대한 풀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또 그는 디파이는 폰지 경제와 사기, 이자 농사 등이 정점에 가까웠고 이더리움의 수수료는 개인 투자자들의 이익을 갉아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모든 디파이 프로젝트가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암호화폐 트렌드는 디파이이고 최근에 가장 성적이 좋은 알트코인들도 디파이 코인입니다. 더 웃긴 건 며칠 전 리포트에서 추천한 절반이 디파이 코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암호화폐 분석 업체인 메사리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같이 뉴스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석하냐가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비자에서 6천만 명의 상인들이 있는 그들의 페이먼트 네트워크를 서클사에서 개발한 스테이블 코인인 USDC와 연결시킨다는 소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서클사는 골드만삭스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비자가 직접적으로 USDC를 관리하진 않을 거지만 파트너십을 통해 서클사가 USDC를 주고받을 수 있게 신용카드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내년 서클이 비자 패스트 프로그램을 마칠 때쯤 비자는 USDC 결제를 지원하는 신용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라며 이것은 기업이 USDC를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기업 카드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이제 암호화폐가 점점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말고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대중하게 쓰게 한 후 어느 정도 반감이 줄어들고 적응이 되면서 가치가 움직이는 암호화폐 서비스도 내놓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업체인 비페이가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는 국가신탁은행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통화감독청장인 브라이언 브룩스는 이번 연초 핀테크 스타트업을 위해 라이센싱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비페이 회장은 국가신탁은행으로서의 운영은 엄격한 안전과 건전성 요건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우리 서비스가 동급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통일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회사와 은행 간의 경계선이 애매해지고 은행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암호화폐 회사가 은행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이낸스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XRP를 대형 테크 기업과 비교하는 기사입니다. 기사는 비트코인의 시총을 미국 대형 상장 기업과 비교하고 있는데요. 3,380억 달러인 비트코인의 시총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회사인 월트 디즈니와 마스터카드, 우버보다도 높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빠른 성장은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사온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며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수 대중의 관심은 낮은 편이라고 하네요. 구글 서치 엔진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의 큰 상승에도 불구하고 2017년 말 전고점을 갔을 때에 비해 사람들의 관심은 많이 없다고 합니다. 또 이 세 개의 암호화폐 시총은 거대 테크 기업 시총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는 암호화폐와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을 대형 테크 기업과 비교하는 것이 올바른지는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암호자산은 금융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시는 그림같이 대형 테크 기업 시총에 비하면 아주 작은 시장이지만 미래에 크게 성장하길 한번 기대해봅니다. 마지막 뉴스는 꼭 암호화폐 뉴스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믿는 것을 베팅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사용은 안 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폴리마켓은 탈중앙화된 인포메이션 마켓 플랫폼으로 최근 논쟁되고 있는 이벤트 결과에 베팅할 수 있는 흥미로운 플랫폼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가장 인기 있는 이벤트들은 2021년 1월 20일까지 트럼프가 재선을 할 수 있을까와 2021년 전까지 비트코인이 2만 불을 뚫을 수 있을까 등 여러가지 재밌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는지는 홈페이지에 찾아볼 수 없었지만 일단 미국에선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